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SK 하이닉스 볼 텐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 끝내게 되면 일전에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폭을 만들어냈던 이러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상황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 과연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추세를 하방으로 끌어내릴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건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SK 하이닉스, 비단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 섹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어떠한 주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어제자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2% 하락한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시간의 거래소도 7% 하락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9%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일장에서 엄청난 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릴 건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론만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현재 시점에서 이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매도하고 끝낼 게 아니라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엔비디아 실적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제가 일전에도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영상을 여러분들께 찍어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제가 언급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보시면 300억에서 320억 달러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매도 측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지만 실제로는 매수 측의 기대치인 330억에서 350억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블랙엘의 이 제품 수율 및 출시 최적화 비용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이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엔비디아도 이 영향을 언급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공급망 조사에 따르면 다만 4분기에 블랙엘 칩이 4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고 발표한 이 가이던스와 일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우려감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움직임,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단기 투자자 기대에 대한 반응에 가깝다. 좀 전에 이 매수 측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면서 이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단기적인 반응에 가깝고요. 향후에 몇 개월 동안의 주가 추세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자, 엔비디아가 이 블랙웰 칩이 4분기 매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인을 했죠, 여러분들.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GB200 출하 지연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자, 향후에 몇 개월 동안 주가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우상향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최근에 엄청난 이 증권사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자, 계속해서 이 전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 144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왜 이러한 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자, 블랙웰이 약간 늦어졌으나 자, 고객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다음 분기에는 소량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는 자, 명확한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자, 일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H200 더 많이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고 수요가 전망을 끌어올릴 것이다. 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HBM3E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특히나 H200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향후에 3분기 동안 매출 10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향후에 3분기,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자,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루프 캐피탈이라는 곳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175달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12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 시간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120달러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또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블랙웰 실제로 지연되었음을 자, 우리가 연구해서 시사를 했는데, 지연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120일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TSMC에서 자, 허퍼 수율이 개선이 되고 있고, 자, 둘째로는 올 가을 동안에 증가할 이 하퍼 생산량이 블랙웰 지연으로 발생할 손실을 상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블랙웰에 따른 우려감의 이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자, 이 하퍼에 대한 이 부분이 상쇄를 시키면서 우리가 걱정할 이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25년 상반기, 26년 회계 연도 동안에 더 많은 하퍼 생산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175달러까지 엔비디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멜리어스라는 곳에서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 160달러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20%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블랙웰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우려 다른 쪽에서 채워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도에 대한 고민할 시간이 전혀 아니고요. 어디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가야 될지 이 매수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자, 대응을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가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SK 하이닉스만 봤을 때는 또 어떠한 이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자, 잠깐만 이 부분 보여드려 보면 자, 9월 4일에서 자, 9월 6일까지 중요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세미콘 타이완이라는 이러한 또 이벤트가 대기 중에 있는데 SK 하이닉스 사장이 자, 대만을 방문을 해서 자, 반도체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이고 젠슨왕 자, 엔비디아 CEO죠. 자, 그리고 자, TSMC 이렇게 3자 대면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HBM에 있고요. 자, HBM 관련해서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정을 통해서 HBM3E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제조를 했지만 자, 기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HBM4부터
HBM4부터 TSMC의 첨단 논리 공정을 사용을 해서 더 많은 기능을 포함한 초미세 공정 기반의 베이스 다이를 도입할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성능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 고객의 맞춤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지금 HBM 관련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삼각 동맹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향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4 같은 경우에 자, 이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4분기 초에 설계 도면을 제조 공정에다 넘기는 이 테이프 아웃에 대한 부분도 자, 진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고요. 자, 내년에 HBM 매출이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자,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피크아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특히나 엔비디아 쪽에서 내년에 HBM3에 대한 사용량 85% 폭증할 전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쪽에서 납품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8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 동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 12단이 너무나 또 중요하겠죠. 자, 12단에 대한 부분도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 8단만큼의 이 공급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일전에 이 바닥권을 잡고 반등을 강하게 나타낸 것처럼 추가적인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자, 외인 쪽에서 물량 이탈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움직임이 충분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자,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자, 미래에셋을 비롯해서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그리고 JP모건 쪽에서도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들도 이들의 평단가에 맞게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막연하게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올라갈 거니까 자,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단가에 맞게끔 자, 어떤 분들은 10만원 초반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20만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러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기간을 조금 더 넓혀서 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UBS 증권을 비롯한 신한투자, 자, JP모건, 메릴린치, 맥쿼리 증권, 자,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여전히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창구들의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최소한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대응을 해간다고 했을 때 단기 관점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실시간으로 이 수급적인 내용들과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우실 텐데, 자, 이런 모든 부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자, 이쪽으로 하이, 자, 하이닉스니까 하이라고만 두 글자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또 올라가겠지 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훨씬 더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좌회복 만들어갈 수가 있고 수익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 바닥권을 잡고 이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매수 타점,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계시다가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요. 하이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놓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그 대신에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자,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시점 와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관련해서 향후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도 또 9월달에 대기 중에 있죠. FOMC에서 0.25%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0.5%에 대한 금리 인하도 지금 자,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성장주 입장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자, 반도체 섹터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자,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자,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응을 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하이라고만 여러분 늦지 않게 자, 남겨 놓으시고 여러분들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자,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 관련해서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자, 분석된 자료까지 빠르게 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 사용도 또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하이닉스 이외에 자, 추가적인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이 종목도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다. 자, 급등 전에 우리가 매집을 미리 해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나중에 급등하고 나서 여러분들 또 그때 살걸 이렇게 후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